11월 1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5% 하락하였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폭,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이미 꺾였었다. 원자재 가격은 수출입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고요. 이 수출입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이 도매 물가지수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지막에 CPI, 소매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이미 CPI는 예정되어 있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이제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끌어올렸었죠. 지금 물가가 꺾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죠.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먼저 달렸다. 요거를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동결 구간 동안 때 시장이 피날레를 칠 확률은 무척 높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리 인하를 자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유동성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경제가 빠그러지는 속도가 더 크다. 경제가 빠그러지는데 가계와 특히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와서 사람을 뽑고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럴까요? 그럴 확률은 낮겠지요. 경제가 어느 정도, 물론 정부는 부채를 끌어와서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동성이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경제가 축소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동결 구간 동안에 위험자산, 주식시장의 반등, 코인시장의 반등, 원화의 강세,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이 시그널이 맞물려서 진행될 확률이 무척 높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붕괴되었다. 환율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원화가 더 강세 국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지표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표상으로 보시면 원화가 1,300원대가 깨졌죠? 단기간에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살짝 놀고 반등이 나왔다가 요렇게 하락 추세를 그릴 확률이 높지요. 원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요. 달러 또한 마찬가지죠. 104.26. 단기간에 좀 낙폭이 나왔죠. 달러 또한 단기간에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여줄 확률이 높겠지요. 국제유가 또한 바닥에서 박박 길 확률이 높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또한 10년물이 시장금리의 기준이죠. 얘도 하락 추세로, 추세가 최근에 좀 가팔라지고 있죠.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는 시장은 상승장으로 방향을 틀은 듯합니다. 여기에 APEC, 아시아 태평양 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지요. 바이든 경쟁의 충돌 비화 막아야, 시진핑 충돌하면 감당이 불가하다. 미중 정상 1년 만에 되자, 두 전쟁 속 관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자, 그리고 바이든 경쟁 책임있게 관리. 시진핑은 대국 경쟁 시제의 대세가 아니다. 시장을 리바이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은요. 보시면 국내 증시 또한 오늘의 코스피가 0.06 강보합, 코스닥은 0.02 강보합, 이에 셀트리온은 1.94, 헬스케어는 2.06, 제약은 4.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명백히 드러나죠. 2차전지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건, 기타 등등의 국내 주식이 부진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빨간불을 켜고 있죠. 삼성전자 강보합권, 현대차 상승폭이 약했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단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강보합, 현대차 1.26, 기아차 3.68. 그리고 전반적으로 빨간불 불어온 데가 미미합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온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얘가 역사상 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이익 대비 가장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로 흐름이 넘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움직임은 포착되었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흐름에 있다. 셀트리온의 흐름이죠.
자, 바닥권에서 양복을 그려주고 있어요. 꽉 차게 말입니다. 이제 가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거래량이 좀만 더 실리면서 19만 원대를 거래량을 온전히 뚫어주게 되면 이제 간다는 신호를 보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꽉 차게 그려주고 있고요. 제약도 양봉을 꽉 차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업종이 전반적으로 숫자가 성장폭이 나와줘야 됩니다. 업종 전반에. 그래야 자금을 쏠 만한 명분이 충분하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경쟁력, 홈커밍 데이터 뽐낸다.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의약품 우수성 널리 알리고 확실한 입지 다질 것. 자, 그러면서 해외 의료진의 램시마 SC 공유, 반응 좋았다. 램시마 SC 미국명 짐펜트라. 캐시카우를 해마다 3조를 넘어서 7조를 넘어서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신약입니다. 최초의 역대급 블록버스터이죠. 그게 올해 신약 허가를 받았고요. 내년도부터 달러와 유로와 외화를 미친 듯이 벌어올 겁니다. 그리고 국보에 대한 국보급 신약이라 상을 줘도 무방하지 않을 엄청난 의약품이죠.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성공, 신약 성공, 유플라이마 정진,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줄줄이 대기, 공매도 금지. 여기에 이제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언제까지 조금 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조금은 이제 힘이 얘네들이 후달려 보이지 않나요?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현재가 창입니다. 자, 신한 보이죠? 여지없이 메릴린치가 또 매수 상해에 있는데요. 신한, 요 물량 또한 이 창구 또한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머지않았죠? 얘네가 떠나가는 기준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47, 거래량은 51만 5천 주, 1.94 상승 마감.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0.22, 거래량은 54만 9천 주, 2.06 상승 마감.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0.05, 거래량은 57만 7천 주, 오늘 4.6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삼형제 수급을 간단히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도 이제는 못 민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정리를 하면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슈팅에 나오고 상승에 나오고 이렇게 밀었죠. 긴 기간 동안 짧게 상승, 길게 밀고 짧게 상승, 길게 밀고 이거 한 3번 했죠? 지금 4번째인가요? 상승하고 있죠? 초기죠? 또 밀까요?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합병과 실적과 신약 승인과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와 공매도 금지와 함께 여기에 매크로 환경까지 모든 것들이 환경이 조성이 끝났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이제 3번째 상승 구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 여지없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나 그들의 창구이지 않을까. 이제 전환되는 거죠. 개인 창구를 통해서 12만 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는 7만 주와 2만 2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늘 셀트리온의 상승 구간에서는 개인의 매도 물량이 커졌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플러스 폭은 커졌습니다. 늘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 왔죠. 이제는 진짜 떠나가는 시기에 있다. 연기금도 드디어 오늘 1,500주 찔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도 이제 후달리죠. 제가 머지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얘네도 플러스로 전환될 겁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당연히 들어왔고요. 외국인 11만 5천 주, 기간 8,400주, 개인은 18만 4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는 20거래,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하루 빼놓고 온통 숙매도, 무려 개인의 물량이 한 달 기준 32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약은 외국인 2만 8천 주, 기간 6만 4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9만 6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차 잔고도 폭발적으로 줄었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 또한 줄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저 잔고인 180만 주를 깨려고 이제 가겠지요.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저 또한 살짝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이제
정고점 돌파를 향해 첫 신호탄을 향해서 한 8개월 기준점일 것 같아요.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 보시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